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데이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오늘 행정학 거꾸로 진도 빼기 마지막 날입니다. 1장의 챕터 4 행정학 주요 이론 마지막 파트 들어갈 거고요. 신공공 관리론부터 넛지 이론까지 최근 이론들 중심으로 쭉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잘 마무리해서 전체의 교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아니요, 끝부터 처음까지 다 한번 읽어보는 그런 보람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들어갈게요. 자, 1번입니다. 신공공 관리로는 정부 실패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주의, 신관리주의를 결합해서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이론입니다. 맞습니다. 신공공 관리로는 조직경제학이 가정하는 관료들의 도덕적 해이를 경계하죠.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이유는요, 네, 정부의 비대칭성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성과급이라는 걸 통해서 관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논리들을 제공을 하죠. 영국의 대처주의, 미국의 레이거노믹스대의 등장, 모두 다 신공공관리론에 입각한 작은 정부들이고요. 정부의 규모를 축소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기반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신공공관리론은 공공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민간을 활용하고 정부의 역할을 가능하면 축소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장 형태의 거버넌스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민간이 함께 생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특징들을 가지게 되죠. 오스본과 게블러는 정부 재창조론을 통해서 기업가적 정부를 정부개혁의 모델로 주장을 했고요. 이 기업가적 정부의 10대 개혁 원리 되게 중요하죠. 촉진적 정부 내용도 나와 있고요. 사명 정부, 지향적 정부 내용도 나와 있고요. 다 해서 10가지 가지고 내용 얘기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촉진적 정부는 정부의 방향 잡기 역할을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기업가적 정부의 개혁 10대 원리 중에서 사명지향적인 정부는 조직 운영 시의 규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목표, 임무, 결과 이러한 것들을 중시하는 원리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효율적 공부를 구성하기 위한 OC 전략, 네, 오스본과 프레스트릭이라는 학자가 설명했던 내용이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코어, 컨시퀀스, 커스터머, 컨트롤, 컬처 이렇게 5가지의 전략으로 구성된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되죠.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뉴 거버넌스부터 다시 들어가 볼까요? 1980년대 이후 정부, 시장, 시민사회로 연결되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협력 전제하는 자율적 체계가 행정에 활용되는 형태를 연구한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칭하는 표현입니다. 이전에 했던 신공공관리론이 정치행정 이원론을 기준으로 했다면 지금 보시는 뉴 거버넌스는 정치행정 일원론, 재정치 과정을 중시하죠. 뉴거버넌스는 공동체주의와 참여주의를 중심으로 시장, 정부, 시민사회의 파트너십 전제하고요. 이를 위해서 행정 재정립 운동, 직업공무원제를 활성화시켜서 공무원들이 역량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내용들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이 뉴거버넌스의 대표적인 학자가 피터스와 로즈고요. 피터스 모형 중에 4가지의 모형이 있죠. 시신참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통적 관료제의 문제점을 조직의 내부 규제로 인식해서 관리의 재량성을 확보할 때 공익이 구현된다라고 얘기했었던 탈내부 규제 정부. 항상 이 피터스 정부 모형 볼 때에는 문제를 어디로 진단했는지에 따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로스의 거버넌스 모형. 자유민주주의와 신공공 관리론을 결합한 모형입니다. 세계은행이 강조하는 모형으로요. 지금 보시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모형. 바로 좋은 거버넌스, 굿 거버넌스에 대한 얘기들을 하죠. 14번입니다. 자, 만약에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행정에 참여한다. 뉴거버넌스의 특징이죠. 이에 가장 대표적인 한계.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해서 책임의 공동화, 같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 되죠. 이게 오히려 주인의식을 떨어지게 만들고요. 이해관계자의 참여가 과다할 때 부처, 이익집단 간의 유착, 포획 관계가 발생한다. 이게 뉴거버넌스가 가지고 있는 한계 중에 하나입니다. 신공공 관리론과 뉴거버넌스 모두 정부의 역할을 방향 잡기로 인식하고요. 경쟁과 조정의 원리, 투입보다는 산출에 대한 통제, 성과에 관련된 통제를 강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15번, 그리고 내용 볼 수 있고요. 자, 그다음 16번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 네, 너무너무 중요한 이론입니다. 공익을 지향하는 시민의 적극적인 역할과 의욕을 존중하면서 시민에게 봉사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게 신공공 서비스론의 특징이고요. 신공공 서비스론에서 정부의 역할은 방향 잡기가 아니라 서비스의 제공입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하는
관료가 필요하죠.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전략적인 사고, 굉장히 냉철하고 전략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행동은 민주적으로 일어나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의식 강조하죠. 시민 재창조. 정부 재창조하지 말고 시민 재창조해라. NPM 까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페리와 와이즈는 이 신공공 서비스론의 관료들의 동기에 관한 연구들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페리와 와이즈란 학자가 설명했었던 공공 서비스 동기 이론, 공무원의 공익을 추구하는 이타성을 강조하는 이론들 설명하고요. 그래서 동기의 차원을 우리가 합규감 이렇게 세 개를 외웠습니다. 합리적 차원, 규범적 차원, 감성적 차원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22번입니다. 탈신공공관리론은 신공공관리론의 역기능적인 측면을 교정하기 위해서 재직권, 재규제, 구조적 통합 이 세 가지를 주창하는 정부 개혁 이론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탈신공공관리론의 특징을 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세 가지 재집권, 원래 분권시켰으니까 규제 완화했으니까 대규제, 그리고 너무 조직을 분절화시켰기 때문에 구조적 통합. 그러니까 NPM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제가 이렇게 보시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권, 그다음 규제 완화, 그다음 분절, 이걸 다 뒤집자라고 얘기하는 게 신공공 관리론의 내용이다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신공공 서비스 이론을 만드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었던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이론 구성주의 전제합니다. 사회 현상은 주관적으로 의미를 부여해서 구성한 것으로 파악하죠. 자, 파머의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학 특징이 상해, 탈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상, 해체, 탈영역, 도덕적 타자. 문제의 특수성에 따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다양한 가능성을 고려하는 것, 이걸 우리가 상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이요. 파머의 포스트 모더니티 행정학,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인식적 개체가 아니라 도덕적 타자. 이게 상해 탈타할 때 타죠. 그래서 이거 맞는 선지고요. 자,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 보우즈만의 공공가치 실패론 모두 다 공공가치 관리론에 대한 내용이고 최근에 굉장히 핫한 이론이라는 건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무어의 공공가치 창출론은 민주적으로 선출되어서 정당성을 부여받은 정부의 관리자들이 공공의 자산을 활용해서 시민을 위한 공적인 가치를 창출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가치를 창출했을 때 얼마나 회계적으로 이득이 있는지 공공가치 회계론 같은 것도 같이 주장했다고 얘기했고요. 보지만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적으로 작동한다고 하더라도 본질적 가치를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공공가치 실패를 주장하죠. 그래서 보호즈만은 이 공공가치 실패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공공가치 지도 그리기 같은 걸 언급한다. 이거는 제가 기출문제의 내용 통해서 같이 정리했던 부분입니다. 자, 마지막 넛지요. 넛지는 행동경제학의 통찰을 통해 정부의 정책 설계 집행에 적용, 응용하기 위한 이론이고요. 넛지가 항상 강조하는 게 부드러운 개입주의입니다. 정부가 사람들의 선택 자유를 존중하면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너찌는 사회 변화를 도모하는 국가의 정책 개입이 급진적 점증주의, 분명히 급진적인 방식인데 점진주의적인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우리 전체 내용들을 다 읽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뒤에 있는 문제 좀 풀어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신공공 관리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신공공 관리론은 행정 서비스 공급에 경쟁 체제를 선호하고요. 투입 중심이 아니라 산출 중심의 예산 제도를 통해 예산을 관리합니다. 예측과 예방을 통해 미래지향적 정부를 강조한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기업가적인 재량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선지는 2번입니다. 자, 2번입니다. 피터스의 정부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피터스는 시신참탈 얘기했어요. 자, 시장형 모형의 제일 큰 문제는 정부가 너무 독점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서 생산이 효율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시장형으로 바뀌어야 한다. 분권화된 정부가 되어야 한다. 경쟁이 가능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가상 조직을 선정하는 건 요거는요. 유연 정부 아니면 신축 정부 이렇게 얘기하죠. 정부 조직이 너무 영속화되었던 게 문제다라고 주장했었던 모델에서 설명하는 거니까 요거 X고요. 마찬가지로 가변적 인사관리 역시 이 신축형 정부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어서 X입니다. 유연한 정부 모형이 신축형 정부 모형이죠. 정책을 굳이 먼저 결정하지 않고 신축적으로 상황에 맞춰서 한번 해보고 아님 말고 실험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정책을 진행하고자 해서요.
맞는 선지고요. 할 규제. 내부의 규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의 규제를 줄여서 조직이 내부 규제 없이 자유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요거 설명했기 때문에 시장형 무용처럼 저비용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건 그래서 3번이에요. 자, 3번입니다. 신공공 서비스론이요. 자, 공무원들은 민주적으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행동해야 한다. 이상하다, 그죠?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전략적으로 생각하고 민주적으로 행동해야 하고요.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에게 책임성을 확보해 줘야 한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대통령 같은 사람인데 책임을 거기에 지는 게 아니죠. 신공공 서비스론의 책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번 틀렸고요. 기업주의 정신, 신공공 관리론이 강조했던 기업주의 정신이 아니라 시민의식의 가치를 받들어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공무원은 고객이 아니라 시민에게 봉사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문제의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4번입니다. 현대 행정학의 주요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무엇에? 공공가치 창출론. 정부 관리자들이 공공가치 실현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해요. 너치는 디폴트 옵션 방식 같은 것들을 만들죠. 사람들의 인지적 편향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개인이 자유로운 선택을 하되 실제 특정한 정책 방향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3번 X고요. 4번 신공공 관리론이 시장, 결과, 방향, 공공기업과 경쟁, 고객 이런 걸 강조한다면 유거버넌스는 연계망, 신뢰, 방향 잡기, 조정자, 협력 체제, 임무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사실 임무 중심은 신공공 관리론도 뉴거버넌스도 같이 나오는 내용이어서요. 지금 보시는 이 임무, 그다음 방향 잡기 이런 내용들은 신공공 관리론과 뉴거버넌스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가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의 정답은 그래서 3번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해서 우리 오늘 굿모닝 행정학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거꾸로 진도 빼기는 다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우리는 법령 읽기 두 개만 딱 해서 이번 11월, 12월 시즌의 굿모닝 행정학을 다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남아있는 국가직을 대비해서 주제별 특강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고요. 내일 아침에 만나도록 합시다. 여러분, 안녕.